안녕하세요.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편저자 이병철입니다.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지금까지 출제된 그 출제 경향 분석하는 거 하고요. 그 다음에 출제 법령 조항의 개괄적인 안내를 드리는 걸로 제2강을 편성했습니다. 지금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6년 제5회 시험 이후부터는 CBT 기반, 즉 컴퓨터 기반으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. 왜? 개인별로 시험 보는 문제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. 그래서 2016년 제4회까지 요걸 기반으로 해서 13, 14, 15, 16년 4개년도를 한번 출제된 경향을 분석해 드리고,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또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여기 2016년도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제일 프로테이지가 많게 출제가 된 것이 이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부분입니다. 이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부분이고요. 출제 비율은 요 3회차 평균에서 보면 한 39.4%, 40%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. 나머지 요 밑에 4개를 합친 부분이 법령에 관련된 조항인데요. 요 부분도 보면 한 40% 정도가 출제가 돼요. 그러니까 보통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하고 이 법령에 관련된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은 프로테이지로 출제가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매회 출제되는 그 프로테이지가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 요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 이제 요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부분이 기초화학에 관련된 거. 그 다음에 연소 이론, 화재 소화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이고요. 여기에서 한 20%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. 그래서 한 100%로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을 이제 해드릴 수 있고요. 2016년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뭐 2015년도라든지 2014년도라든지 2013년도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. 대동소이하게 이제 출제될 확률이 거의 비슷해요. 2015년도도 지금 보시면 이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죠. 여기 뭐 한 50% 육박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한 40% 정도, 한 조금 못 미치지만 여기 나머지 법령집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, 나머지 한 20% 내외가 일반 기초화학이나 이제 일반 이론 부분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이할 점은 여기 2015년 1회하고요. 여기 2회 부분에서 이제 위험물 종류 및 성질이 이제 절반이 훌쩍 넘은 그런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적게 출제가 되겠지만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벗어나지는 않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요. 2013년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2013년도도 보시면 여기 1회는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이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죠. 그런데 또 2회에 보시면 40%도 못 미쳐요. 그러니까 이런 편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출제되는 비율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출제된 그 4개년간의 출제 경향을 총 분석해 본 그 도표를 보시면 뭐 똑같겠죠. 아무래도 그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에서 한 45% 정도, 나머지 법령집에서 한 40% 내외, 나머지 20% 내외에서 이제 일반 이론, 화학 이론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요 6번이 이제 왜냐하면 경향 분석이라는 게 현재가 2021년도이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은 2022년도를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17년, 18년, 19년, 20년, 21년 이게 또 중요할 수가 있잖아요. 문제가 미공개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CBT 시험을 실제로 봅니다. 보고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, 예전에 비해서 어떤 경향성을 갖고 또 특이한 문제들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보면 대동소이하다는 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다. 문제는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가 반복 출제되거나 출제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유사 문제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 출제되고 있어요.
그래서 제 1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주 드물게 출제되거나 뭐 간혹 가다가 이거 어디서 본 문제야? 라고 뭐 듣보잡이라고 하죠. 속된 얘기로.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그 경향을 보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어느 정도 기초화학 정도만 확립이 되어 계시다면 기출문제를 풀어서 경향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하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가 법령집에 대해서만 따로 따가지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. 물론 여기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이게 실제로 문제에 출제되는 조항이에요. 물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? 아주 드물게 출제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. 상당히 많이 출제되거나 아주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조항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법, 법 시행령 요 두 가지지만 요 시행규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. 여기 세부 기준도 나와 있어서 여기 4개의 조항 정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 교재 앞에서도 이 기본적인 그 핵심 요약 정리집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부분만 정리하셔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. 여기 이제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총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 7장 39조로 구성되어 있고요.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런데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그 조항을 분석해 보면 지금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7개 조항만 알면 뭐 다른 건 알 필요도 없는 거죠. 출제도 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조항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현업에 가셔서 그때 책 뒤져보면서 법령 조항 그때 찾아가시면서 그때 부딪히면서 파악하시면 되는 것이고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 7개 조항만 정리하시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시행령은 전체 본문 6장 23조하고요. 부칙하고 9개 항목의 별표로 구성되어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걸 보면 본문에서는 15조, 16조, 19조 정도 그 다음에 별표에서는 1, 2, 3, 5, 8 정도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문제를 준비하시는데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.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. 여기도 보면 본문 12장에 79조로 되어 있고요. 부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개 항목의 별표와 48개 항목의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별지 서식도 한 지금까지 출제된 거 보면 두세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출제된 항목을 보시면 본문에서 3조, 5조, 42조, 54조, 75조 한 5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별표에서 시행규칙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별표 17조가 상당히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별표 조항이고요. 죄송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나머지 뭐 4, 5, 6, 11, 14, 17, 18, 19, 21, 23 별표를 알아야 된다.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출문제의 해설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교재에는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정리하시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요 별표 4는 제조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근데 제조소에 관련된 내용이 요 5조, 6조, 아니 별표 5, 별표 6, 별표 7, 뭐 이런 다른 부분에도 연동되게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요 별표 4는 또 별도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어쨌거나 여기 전체 조항의 전체의 그 조항 개수에 비해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정말 극소수다. 극소수의 조항만 알면 이 문제를 준비하는 법령 조항은
거의 다 된 것이다. 걱정하실 필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앞에 이제 출제 경향 분석하고 요 출제 경향 중에서도 법령에 관련된 거는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위험물 기능사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제 2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음 시간에 제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